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검찰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재발 사주 의혹에 관련해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입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 하는 50억 클럽 6명 실명이 공개됐는데요. 강기정,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젯밤 여야 대선 후보 토론 열기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국민의힘은 항문침이 나왔습니다. 항문침.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재명 후보 과반 연승 이어가면서 본선 직행할까요? 국민의힘 4강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슈 티키타카에서 토론 점수 매겨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던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명백해 보이던 박 시장의 자녀 홍익대 입시 청탁 의혹, 그리고 LCT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박형준 시장은 검찰이 억지 기소했다고 하고 민주당은 사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망의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조사인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럴 때만 되면, 청취율 조사 기간만 되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좋은 결과 있기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어디서 누구랑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02로 전화 오면 뭐라고요? 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 선생님들, 게임을 시작하실 준비되셨습니까? 주진우 라이브와의 깐부 게임, 02로 전화와서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세요라고 하면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외쳐주시는 겁니다. 쉽죠? 주진우 라이브 외쳐주시는 분들께 456억이 아닌 456번의 큰절 올립니다. 우린 깐부잖아요.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상근 기자만 네, 믿습니다. 오세요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얼른 이미 와요. 왔는데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자, 정치율 조사 정상근 기자만 믿습니다.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시 늘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2028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일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왔는데요. 네. 이 지난주 수요일 발표에 비해서는 800여 명 넘게 줄었습니다만 네. 이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내일 발표될 확진자 수가 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봐야 됩니다. 네, 확진자 중 외국인 비중이 꽤나 높은데요. 이 예. 9월 첫 주 외국인 확진자 비중이 15% 내외였습니다만 이 9월 마지막 주에는 그 비중이 24%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31%로 외국인분들은 많이 낮은데요. 백신 접종 현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1차 접종률은 전 국민의 77.5%, 접종 완료율은 54.5%입니다. 네.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보면 1차 접종률은 90.1%, 접종 완료율은 63.4%입니다. 이 접종률은 세계 5위권 정도입니다. 세계 5위권인데 또 접종 완료율이 계속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백신 접종 빨리 해가지고 우리는
조금 코로나한테 좀 멀어져야 될 텐데. 네. 화천대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명단이 나왔어요? 네,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라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리스트를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 리스트에 나오는 명단은 이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언론인 홍모 씨였습니다. 최재경 그리고 언론인 홍모 씨가 또 새로 추가됐네요. 네, 사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머니투데이 사주 말하는 거죠? 네, 뭐 사주 일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박수영 의원은 이와 함께 50억 클럽은 아니지만 이 성남시 의회 의장과 이 시의원들에게 일부 로비 자금이 흘러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분들 중에는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약속했지만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급하게 차용 증서를 쓴 거로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준 사람도 있고 또 빨리 달라고 재촉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 곽상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에 조속한 수사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철저한 자금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보기보다는 검찰 게이트라고 해야 된다는 건가요? 검찰과 언론의 합동 게이트라고 검언유착 게이트라고 해야 된다는 말인지. 자, 당사자들 50억 클럽의 당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요? 네,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고요.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를 한 일도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요? 네,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네, 권순일 전 대법관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화천대유 측도 이 정영학 회계사가 수개월 전부터 이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하여 대화를 녹음해 왔다라면서 이들은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50억 클럽은 사실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마이주님께서 청취율 안 나오면 정상근 기자가 책임지세요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근 기자는. 네, 책임지고 제가 진행자를 혼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47님께서 저기 BGM에 휘파람 소리가 왜 이리 힘이 없어요. 저까지 힘 빠져요. 그렇습니까?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도 힘을 내주세요. 자, 어제 민주당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대장동 얘기만 나왔습니다. 네, 역시 대장동 공방이 오갔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이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에도 큰 짐이다라며 이 불안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으면 한다라고 말했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부정과 투기를 한 것이라며 제도적 한계 위에서 5천억 원을 환수한 사업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유동규 본부장 구속에 대해서도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던 분이라며 측근임을 강조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라며 직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서 성남시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환수한 개발 이익 5,503억 원은 2000년 이 도시개발법 시행 뒤에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 이익 총액 1,768억 원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LCT 얘기했어요? 네, 그 LCT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초고층 인허가를 내줬고 이 사업에서 민간 기업이 1조 원을 벌어들였고 또 특혜 분양과 뇌물 제공 의혹까지 있다면서 대장동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패 완결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CT 사업은 또 문제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계속 특검을 가자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청와대였군요. 전국으로 걷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일단 오늘은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걸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 수사의 양상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권 주자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었다라면서 이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5476님께서 윤석열 후보님 1일 1실현 하니까 오늘은 뭐가 나오려나 은근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어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문침이 나왔어요. 네. 어제는 윤석열 후보 손바닥이 깨끗했습니다만. 깨끗했습니까? 네, 역술인의 이름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왕자 부적 문제가 외신에도 보도돼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송구하다라면서도 같은 동네 할머니가 열성 지지자 입장에서 써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연루설이 제기된 역술인 등의 이름을 일일이 대면서 실제로 교류가 있었는지 캐물었고요. 특히 이 학문침 전문가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교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에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월 9일 그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을 당시에 네. 문제의 그 학문침 전문가라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를 밀착 수행하면서 내빈과 인사를 시키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어주고 또 수시로 얘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아닌가 보네요. 네, 뭐 윤석열 후보 측은 뭐 그렇다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상근 기자, 학문침이 뭐예요? 저는 애들이 장난하는 네. 그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거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도 전문가가 있습니까? 네, 이 전문가가 있다고 하네요. 다른 침이겠죠? 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과거 조선일보 출신의 최보식 기자가 윤석열 후보의 멘토라면서 역술인을 인터뷰한 것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해당 역술인은 윤석열 후보와 열흘에 한 번쯤 만난다라면서 내가 다듬어주고 있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천공 스승이라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자신과 만났을 때는 4년 전 이 최순실 특검 때로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이 자신의 유튜브를 보고 윤석열 총장에게 권했고 윤석열 총장이 몇 번이나 그걸 반복해 들었다고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아는 사람이지만 멘토는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무튼 뭐 역술인이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찾아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군요. 학문침이 두 손을 모아서 그런 침하고는 다른 거죠. 아이들이 하는 거. 네, 뭐 한의학에서 놓는 침 뭐 그런 침을 의미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7층에 이 정점식 의원실에 이 검사와 수사관 9명을 보냈고요. 동시에 정점식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전해졌습니다만 이 정점식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으로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급히 현장을 찾았고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발 사주라는 사건은 없다라면서 얼토당토하는 터무니없는 짓을 공수처가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야당 탄압이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편 압수수색은 90여 분 만에 영장에 적시된 증거물을 찾지 못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아니, 공수처한테 수사에 나서라 이렇게 했는데 수사에 나서니까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하고 고발사주는 없다 얘기했는데 고발사주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입건됐습니다. 네, 공수처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요. 앞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지난달 13일 이 박지원 원장과 이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 불상의 인물 등 3명이 이 언론사 제보를 모의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박지원 원장이 이 주장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경선 개입이라면서 공수처에 추가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공수처는 다만 박지원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 불상의 인물은 입건하지 않았고요. 앞서 어제 조성은 씨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발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 김웅, 권선동, 잔재원 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소됐습니다. 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네, 지난 2009년 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네.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형준 당시 후보가 이를 부인했었는데요. 그런데 문건에 나왔죠? 네, 문건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드러났는데 다만 검찰은 이번 선거 기간 중 논란이 됐던 이 자녀의 홍익대 입시 청탁 의혹 그리고 LCT 분양 특혜 의혹 등 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는 사안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다라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공소장이나 검찰 발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한편 검찰은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내곡동 파이시티 다 무혐의했습니까? 네,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홍익대 입시 청탁 의혹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이 우리 아이는 홍익대 입시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입시에 응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자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명확해 보이는데 빠졌습니다. 검사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이게 기소하지 않을 권리인데 와이팡님께서 검찰의 가장 큰 권력 중 하나가 불기소권입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묻지 않으면 벌할 수 없거든요.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 무혐의, 박형준 부산시장도 거의 무혐의, 하나는 기소가 됐습니다. 손가락에 침을 부착해서 항문을 통해서 중추신경에 접근하는 치료법이 항문침 아닌가 이렇게 항문침에 대한 자꾸 학술적인 논란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침인 것 같아요. 침. 어제 국감장에서는 플랫폼 기업 책임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만 그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가 이 온라인 플랫폼 갑질입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국감에 출석을 했는데요. 의원들은 김범수 의장에게 카카오가 진출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에 김범수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 사업에 절대 진출하지 않겠다라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카카오는 미용실 예약 서비스인 카카오 헤어샵 이 사업을 철수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업체 두 곳을 인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사업에 대해 김범수 의장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라고 몸을 낮췄고요. 카카오 택시의 경우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면서 이 택시기사분들과 더 많이 얘기해서 지혜롭게 풀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도 이 심판 겸 선수로 뛰면서 경쟁을 제한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야놀자가 직접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 야놀자 안에서 야놀자 호텔을 먼저 추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배보찬 야놀자 대표도 어제 국감에 출석해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해 시정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플랫폼 기업들한테 이거 좀 소상공인들 갑질 이런 거 못하게 한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시정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좀 적절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얘기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012님 항문침 얘기 그만해 주세요. 오늘 뉴스 너무 웃겨요. 이제 항문침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한 프랜차이즈 회장인데요. 직원의 뒤통수를 때렸다고요? 네, 이 전국에 90여 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한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업체 회장이 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김 모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이 피해를 당한 직원이 동료들과의 대화방에서 연장 근무와 출장이 너무 많다, 퇴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직원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한다고 뒤통수를 때려요? 네, 이 직원이 지난 2월에 회사를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이 김 모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이 직원을 포함한 퇴직자 6명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넣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김 회장 뭐라고 합니까? 직원을 때린 것은 인정했습니다. 아, 인정했어요? 네, 다만 뒤통수 한 대 때린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을 했고, 때리긴 했네요. 네, 본인의 욕을 하고 또 회사 욕도 하고 화가 안 나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때립니까? 네, 반성은 안 하는 모양인데요. 네. 그리고 임금을 못 받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임금을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노동부 조사 결과 지급할 부분이 있다면 정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때리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객실에서 안내방송으로 언급한 기관사가 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네, 이 지하철 운행 중 객실 안내 방송으로 가족의 데이트 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기관사가 다음날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운행하는 A 차장은 지난달 16일 이 객실 안내 방송을 통해서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이 국민청원을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라면서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객실에 있던 한 시민이 이 방송을 듣고 SNS를 통해 전하면서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A 차장은 지난 7월 이 마포구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황모 씨의 유족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건은 유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청구했고 53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고요. 이후 가해자가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이 방송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이 A 차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합니다. 다만 공사 측은 징계 목적이 아니고 이 A 차장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실무와 분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향후 기관사들이 안내방송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사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또 이 A 차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징계성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 양해 부탁한다고 오죽하면 자기가 여기서 얘기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는 했으나 그게 또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아무튼 안타까운 사연인데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징계는 또 징계고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도 잘 생활은 해야죠. 일본에서 정권 교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바꿀 생각이 없어 보여요. 네, 새로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이 삼중수소가 포함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에 버린다는 구상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기우다 산업상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내린 중대한 결단이었다라고 했고요. 어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여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려를 어떻게 불식합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어민들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9437님께서 국감장에서만 고개 숙일 줄 아는 재벌들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국감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재벌들이 익은 벼가 익듯이 항상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려면요. 국회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정미수님께서는 정치율 조사 오면 큰 소리로 주진우 라이브 외치고 싶은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오늘도 밥하면서 들어요. 저희 밥 친구 주진우 라이브 얘기합니다. 강호규님은 여긴 창원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독한 애청자입니다. 지금 황급빛 들판을 걷고 있습니다. 벼도 이거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 정치가들도 조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고속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인데요. 수안터널 부근에 사고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였는데 일시적인 전면 통제도 있었고요. 현재는 1차로에서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파로 수리티 터널부터 꽉 막혀있는 상황이니까 전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매연 2터널 안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1차로가 막혀 있어서 혼잡합니다. 양평 쪽으로 가신다면 영산 부근 1km 구간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입니다. 홍지문 터널과 연희램프 사이 양방향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성산대교 쪽으로는 사고가 있어서고요.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박빙 계속되는 승부. 그런데 제3지대 후보들 잘 안 보입니다. 정의당 오늘 경선이 있었는데 심상정, 이정미
두 분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12일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심상정 46.42%, 이정미 37.9%. 와, 박빙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까요? 경제를 잘 안다는데 이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동연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모셔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어제 국감장에서 산업부 국감장이었죠. 미국 산업부냐 이렇게 하면서 왜 미국 편드냐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화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네. 삼성전자한테 네. 반도체 기업들한테 자신들의 1급 영업 기밀을 다 깔아. 네, 그렇지 않으면 군사 관련 법을 적용하겠다. 이건 너무하죠. 그렇죠. 네. 군사 관련 법이 뭐냐면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네. 최악의 경우 국영화하겠다라는 예. 뜻이거든요. 네. 1급 영업 비밀입니다. 재고, 고객 납품 정보, 원료 정보, 미국 지사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본사 정보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미국 정부가 일개 기업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들 겁먹죠. 무섭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산업부가 이럴 때 좀 기대를 언덕이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응해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삼성의 비판적인 입장은 있지만 이거는 정부가 삼성 우리 기업 편에 들어가지고 이건 좀 대응해야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삼성을 옹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산업부한테 호통을 치셨군요. 예. 잘하셨어요. 좀 기대를 언덕이 이럴 때 좀 대봐라. 네. 그렇죠. 우리 기업들의 네. 지금은 삼성 얘기지만 다른 기업한테도 또 올 거 아닙니까? 모든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11월 8일까지 네. 한 달 남았는데요. 네. 우리 대만은 장관이 나와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거는 공유하지 않겠다. 네.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반도체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도체 경쟁력 키워야 되는데요. 네, 전 반도체가 이렇게 귀해질 줄은 몰랐죠. 네. 근데 지금 핵심 무기가 됐는데요. 저는 좀 역지사지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잖아요. 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크게 보면 기대를 언덕이 되어주되 네. 밤나라 배나라 하는 그 잔소리꾼은 되지 마라. 네. 그냥 그들이 좋은 성과 올리면 옆에 가서 사진 찍는 것까지는 해도 좋은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마치 더 잘 아는 척은 하지 말자. 네. 그래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되 기업들을 주인공으로 우리는 정부는 조연하자 이런 제안들입니다. 5101님께서 미국이 인텔 키워주고 삼성 반도체를 먹으려고 하네. 이젠 자본주의 시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시하는 의원님들 특별히 국민의힘에 많은데 이분들이 조금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조정훈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저는 어제 국감장에서 모든 의원 다 할 줄 알고 예.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맹은 이럴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대통령께 제안 드리는 게 헤이 바이든 전화 한번 하시라고. 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우리나라 언론이 특히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난리친다. 네. 좀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 알겠습니다. 이게 동맹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국감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동연 캠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신데요. 김동연 후보 지금 은둔하는 조용한 행보하는 숨어 다니는 그런 전략 짜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준비를 다 끝냈고요. 준비를 왜 이렇게 오래 했어요? 멀리 날라고요. 멀리 날려고?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한 번에 지금? 가장 멀리 나는 큰 비행기가 되려고요. 네.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어떤가요? 과연 시대 정신이 뭘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낫게 할 수 네. 있을까? 인물 면에서요. 네. 저는 지금 기회가 우리 후보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태를 보면 네.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기회 자체를 따뜻하고 많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인데 네. 모두 다 지금 나라 뒤엎겠다고 내가 더 잘 뒤엎는다 이런 주장하고 나셨거든요. 네. 근데 뒤엎고 나면 이걸 어떻게
다시 재편하고 관리할지. 네. 저는 위기를 관리하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김동연 부총리는 제2의 DJ가 될 것 같다. 이 위기의 시기에 네. 국가를 안정시키고 미래로 견인하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참 DJ 대통령을 보면서 DJ 때 시작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너무 오래 준비하셨고 네. 그 시작으로 지금까지 복지국가도 시작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네. 김동연 뉴스가 안 나와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내고요. 학문집까지 나왔어요. 아이고, 뉴스가 안 나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거 뭐 문신을 할 수도 없고 네. 학문침을 맞을 수도 없고. 그렇죠. 왕자를 막 써가지고 다니세요. 이마에다라도 쓰세요. 그럴까요? 네. 예, 은 후보님한테 살짝 제안해봤는데요. 네. 그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는 센 남자임을 보여주자. 어떻게 해요? 막말하고 네. 뭐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문신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정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네. 정말 혁신적이고 네. 그래 이런 것 좀 해야지 하는 그런 센 정책과 아젠다를 던지자.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희가 이거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로 여기 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그분도 조용하시네요. 그분도 조용하시더라고요. 네. 출마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 조용하지 않고 다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지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원맨쇼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무엇이 되고자 하시면 안 되실 거고요. 네. 무엇이 하고자 하는 그 초심을 생각하시면 되실 수도 있다. 아, 되고자보다 하고자가 중요하다. 2011년에 네. 안철수 후보의 그 멋진 드라마 기억하시죠? 박원순 시장에게 네. 50% 지지 후보가 5% 지지 후보에게 양보하는 그 모습. 네. 그럼으로써 좀 새로운 정치를 서울시를 만들겠다. 네.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5557님께서 전략을 또 보내셨어요. 김동연 후보. 막말하면 됩니다. 거짓말하면 뜹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종현님은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를 좀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얘기도 하시고 다양한 의견 주시고 있습니다. 염색하란 분도 있습니다. 염색이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왕자한테는 좀 안 됩니다. 네. 자, 대장동 얘기만 합니다. 정치에 대한 비전, 정책 얘기 안 하고 대장동만 얘기하는데, 대장동은, 자, 김동연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전문가가 본 대장동. 기득권 카르텔이죠. 기득권 카르텔이다. 예. 한마디로 정의하면 검사, 변호사, 네. 회계사, 공공기관장, 기자, 정치인, 힘 있고 네. 돈 있고 네. 다른 사람 모르는 고급 정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땅이라는 정말 불로소득의 대상을 가지고 크게 뻥튀긴 거죠. 네. 저는 이런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네. 우리 사회는 정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네. 지금 제가 그렇게 관심 있는 양극화의 핵심이 네. 어쩌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기득권들이 정말 손을 단단히 잡고 네. 이거 우리 놓지 말자. 네. 눈짓하면서 있는 이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양극화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들, 소시민들 손 잡아줘야 돼요. 이 사람들 좀 살려줘야 됩니다. 김동연 후보는 대책이 있습니까? 예,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시고 네. 지금 뭐 거의 밤을 새워서 지금 공약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너무 밤새워서 앉아 계셔서 밖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오면 네. 큰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바람이 일어납니까? 예, 전 자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를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 분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다음 달 매출이 얼마나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자극적으로 왕자 찍으셔봤자 별로 바뀔 거 없습니다. 네.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네. 김동연 후보 주목해 주십시오. 조혜숙님께서 김동연 후보 인터뷰 들었는데 신선하더라고요. 싸움만 하는 기존 후보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발 초심 잃지 마시기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싸움만 하는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다. 근데 싸움을 잘해야 되나 봐요. 우리 대선에서는. 이제 곧 싸움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집요하십니다. 뭘로 싸웁니까? 독하십니다. 옛날에 성원종 의원하고 국회에서 붙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네, 저는 근데 저만 알고 국민들이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알려드릴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요. 네. 또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네. 정말 각을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본 시리즈는 오늘을 관리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 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네. 기본 시리즈의 정말 최악파는 저는 제주도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도민들한테 도입하는 분들한테 1만 원 걷어서 기본소득 주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요?
정책이 있습니까? 아, 네. 왕이 정책은 아니고 문신도 정책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연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모셨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우리나라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이것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내부 고발자는 이것이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 최고 경영자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를 부인한 상태인데요. 전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2004년 당시 하버드대 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페이스북, 2번 기네스북.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페이스북, 2번 기네스북.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 다른 선물도 준비했어요. 주진우 라이브 채팅창 환경을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주는 친환경 선풀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에코백 드릴게요.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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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홍코너 최진봉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 아유 극한 직업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국민들께 윤석열 후보의 이 비전과 정책 철학에 대해서 연일 열심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정책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정책과 비전과 이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들은 날카로운 신경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제 TV 토론 잠깐 듣고 올까요? 위장다운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 친여 성향의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가입을 하면서 최근 손바닥에 왕자 써있는 거 해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거.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여자분들이 점도 다 보러 다니고. 김병민. 예. 어제 이제 질문이 주도권 토론 뒤에 말미에 나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는데요. 아마 KBS에 있었던 전체 토론 다 보시면 KBS 진행된 대선 경선 6차 토론에 제가 어제 녹화 자리도 쭉 다 있었는데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치열한 토론들이 전개됐고 마지막 라운드로 넘어가면서 주도권 토론이 있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었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여성 발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묻는 질문이 부인과 장모에 관해서 뭐 점을 보냐 등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성을 언급했던 것이고 뭐 다른 의도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던 발언들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참 고생 많네요. 고생 많죠. 최병민. 최진봉 이름을 바꾸고. 자, 최진봉 교수님. 아니 일단 보세요. 이제 답변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이랬어요. 그냥 김병민 지금 대변인의 해명은 두 분 앞에 말한 두 분의 여자분을 얘기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답변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이랬어요. 우리나라란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분들. 저쪽 당은 전통적으로 주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마치 여자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점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겠네요. 나쁠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인정하세요. 그거는. 생방송이 진행됐던 라이브 토론이다 보니까 관련됐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최진봉 교수님과 저랑 치열하게 토론하는데 만약에 최진봉 교수님의 발언만
매일 눈으로 딱 지켜보게 되면 한두 마디 단어를 가지고 이거 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명이 그런 식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 단어를 보지 마라. 근데 계속 실언을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김병민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3229님께서 아유 김병민 짠해서 잠깐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김병민 대변인 얘기 보면 끄덕끄덕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가 발언을 하고 대변인이 가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뒤에서 계속 이렇게 이거 주석을 달아줘야 되나 해석해줘야 되나 국민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관심들이 약간 이런 뒤에 남았던 주도권 토론에서 어찌 보면 이슈가 생산될 수 있는 내용이 집중해서 그렇지 네. 어제 경제정책 토론에서 부가세를 인상하냐 마냐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민들의 삶 특히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중부담 중복지를 한다고 부가세를 인상시켜버리면 경제에 미치는 치명적인 효과는 국민에게 전가되거든요. 이런 토론 과정과 국민들의 삶에 관련돼서는 아주 치열하게 후보가 얘기를 잘 전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안 나오고요. 학문침이 뭐예요? 그 얘기만 물어보는데 학문침은 뭡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도권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누구 알아요? 누구 그렇지, 알아요? 물어봤죠. 퀴즈식으로 약간 역술인 퀴즈 대회처럼 주도권 토론을 끌고 왔는데 경제 정책 중심의 토론 과정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았던 일이다 생각하고 후보가 현장에 가는 일에 여러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와서 후보 곁에 내가 친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다시 다음날 끌어서 정치 공세를 하는 일들은 이거는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후보의 모습과는 저는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 분은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침 얘기하신 분. 그분은 같이 있었던 걸로. 이병환 씨. 윤석열 후보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아니 옆에.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안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천공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 거기에 그분은 대해서는 안다고. 처음에 천공? 뭐지 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안다. 유튜브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거기는 안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근데 이병환 씨가 자기가 같이 안다고 수행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죠. 옷매무새도 사진도 있었고요.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수행하는 게 아니라 윤 후보가 그 6.29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 행사장 우당 이회영 선생님 기념관 행사에 갔을 때 아마 서울시가 같이 했던 행사였고 거기에는 이종걸 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와 관계없는 사람이 옆에 와서 같이 막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해서 수행이나 이 사람과 측근이다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행사장에서 같이 누군가 유력한 대권 주자가 오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올 텐데 거기에 같이 사진 찍혔다는 것만으로 관계를 얘기하는 게 과연 지금 대통령 선거 특히 당내 경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궁색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관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병민 전혀 관계가 없고 모른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근데 만약 수행해서 얼마나 기분 나쁠까. 아니 근데 그분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김병민 대변인이 저기 윤석열 후보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가깝게. TV 토론에 나올 때하고 비슷하던데 저는- 아니 윤석열 후보가 혹시 김병민 모른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면 그럴 수 어떻게 하는 있겠네. 거죠? 아니 저는 공식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이라 김용구님께서 네. 김병민 대변인이라고 하지 말고 통역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김병민 고생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고생합니다. 박혜정님께서 외교 정치는 라이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경제토론 잘했다고요? 예, 엄청 잘했습니다. 아니 뭐 경제 토론은 별 관심을 못 교수님 받고 안 보셨죠? 사람들한테 뭐 저 중간중간 봤어요. 전체는 안 봤고요. 근데 어쨌든 이 그러니까 두 가지 다네요. 유장당원 문제가 주 이슈였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이제 무속 관련된 부분 두 개 중요한 어떤 이슈였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병민 대변인 말씀처럼 정말 경제 분야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텐데 언론은 오직 윤석열 후보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실언 나오면 그거 기사 쓰는 거잖아요. 네. 위장당원 문제도 저는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위장당원 문제. 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위장당원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중섭 대표가 대표된 뒤에 이제 많은 20, 3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당원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볼 때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할 말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로 한 20만 명이 넘는 신규 당원분들이 들어온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환영한다. 함께 원팀으로 손잡고 정권 교체 길에 나서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바 있었고요. 네. 하지만 그 중에는 여론
여론조사에서도 역선택의 우려를 늘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 당내 당원 가입과 경선 국면에서 혹시 모르는 정치적 역공작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제기됩니다. 그래서 당내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이번 선거에 더 이럴수록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위기감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라 그 이상으로 바라볼 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서류까지 들면서 여기 다 자료 있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진 않으셨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장당원으로 정말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신 것처럼 위장당원이 되려면 정말 민주당에서도 아주 골수 민주당이어야 돼요. 아닌 사람이 위장당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정말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들어가서 적당히 하고 오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본인의 이력에 국민의힘 당원 이게 명예스럽게 생각하겠어요? 불명예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 낮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뭐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위장당원 얘기를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들어와 계신 분도 새로 들어온 보시는 분도 기분 나쁠 거고 또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도 아니 내가 또 들어가다가 나를 위장당원이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는 왜 생각을 안 하시는 최진봉 거예요? 교수님께서 국민의힘에 깊은 애정을 갖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애정이 깊어요. 무튼 당 내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피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당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본선가서 우리 당 후보를 찍지 않을 사람들이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 등 참여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이 우려를 윤석열 후보가 대신 얘기했다라고 보면 아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0926님께서 솔직히 윤석열 후보님 경제정책 질문 답변 신선하고 훌륭하게 놀라울 정도로 실력을 보여준 거 칭찬은 왜 없나요? 주 기자님 얘기합니다. 칭찬하시는 분 있습니다. 네. 아니, 어제 토론 보셨던 분들은 처음에 토론 들어가기 전에 토론 잘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토론이 진중권 교수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어제 토론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여성 죄송합니다. 조성빈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에게 실언의 굳은 살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언이 무뎌지도록 이렇게 한 고도의 전략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역술인 너무 또 좀 학문침 이런 게 나오니까 좀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 경선에서도 당내에서 선거에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역적인 뉴스들을 생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오히려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던 후보에게 정권 교체의 의지가 있긴 하냐라고 물어볼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바라는 토론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남은 기간 토론 잘 진행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남는 건 손바닥에 왕자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어제는 학문침이었고요. 네. 천공스승, 지장스님, 이병환 씨, 노병환 씨, 그 전에 있었던 무정스님, 백재권 씨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윤석열 캠프에서 부담으로 좀 쌓일 것도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제 오늘자로 박지원 원장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입건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네. 애당초 시작은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 중간에 내용에 끼어 있는 내용의 사실을 알고 있는 조성은 씨 그리고 김웅원 이 관계에서의 진실 여부들을 다투는 게 핵심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손준성 검사 본행까지는 나왔지만 그 괴문서가 누가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안 되고 있죠. 이걸 이제 공수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속도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여기에 박지원 원장이 끼어들면서 사건이 복잡해졌는데 이제서야 입건이 됐습니다만 이 일에 대한 진실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 형평성 그 중립성 잣대에 맞게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예,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박지원 원장 문제는 그 건으로 따로 할 거고 수사를. 중요한 건 손준성 검사가 보냈냐. 만들었냐, 뭐 본인이 만들었지 아니면 누구한테 지시해서 만들었지, 그건 물론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사에 할 것은 거기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만들었거나 누구 부하 검사한테 시켜서 그걸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윤석열 후보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사가 될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관계돼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건 수사가 진행되겠죠. 다만 이제 의혹을 품는 것은 결국 손준성 검사의 위치 자체가 검찰총장한테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김병민 대변인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손준성 검사 혹은 다른 검사 이름이 관계된 거 직접적으로 그 관계된 내용이 나오면 조금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손준성 검사가 직접 관여됐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지원 원장이 관여된 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네.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알아서 일이 있었겠냐 없었겠느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연결돼서 전개되기 시작하는 순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겠죠. 이 대선 한복판에서 야당이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아무런 정황 증거 없이 그냥 입건을 시켜버렸던 게 공수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돼서 정치 공세로 터무니없게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간의 이 관계를 규명하는 일 빨리 이것부터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돌아가 박지원 원장 건은 조성은 씨와 예를 들면 박지원 원장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제보할까 말까 이 정도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들고 말고 문제는 박지원 원장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고소장을 만들고 말고는 검찰에서 있었던 문제 이게 국정원장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제보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습니다. 김배공님께서 애청자들 김병민 씨 이야기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빨려 들어갑니다. 네. 신기해 드리블입니다. 5725님 윤석열 경제에 대한 식견 뛰어났습니다. 어제 뛰어났어요. 어제 토론 1그룹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 2그룹 홍준표 3그룹 최재형 하태경 안상수는 어디 갔지? 네. 노영식님 어젯밤 졸린 눈을 비비면서 토론 보는데 시간이 순삭 지나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얘기입니다. 강렬했다는 게 좋았다는 건가요? 관심이 많았다는 거고. 아니 강렬했단 말은 실언이 강렬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민주당 토론의 사회를 봤는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를 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6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어우 사회 보셨어요? 네, 제가 사회 봤는데.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재웅이네 가족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건 1년 전 이맘때부터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던 재웅이 아빠는 10억이 넘는 부채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14살이었던 재웅이와 1살 터울의 누나 그리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떠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웅이 아빠가 남긴 빚 때문에 공적인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족들 모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늘어나는 건 빚더미와 한숨뿐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재웅이네 가정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전북, 경북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또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낮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영동과 경북 동해안이 모두 10에서 40mm 정도로 가을비답게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 5에서 20mm가량 오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영서와
충청 내륙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상태에서 밤사이 지표 부근의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이하인 곳이 많겠고 강이나 호수 주변에 국지적으로 안개가 짙어서 200m 미만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역시 안개가 매우 짙을 걸로 보여지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예년 기온 선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2도를 비롯해서 21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에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자리 잡으시고요. 7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오늘 오후 8시부터 진행됩니다. 임신부 접종은 오늘 18일부터 진행되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밝힌 6명 중 5명은 모두 박근혜 정부 인사라며 이준석 대표는 청와대 인근에서 헤매지 말고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은 당일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복구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전화 02로 전화가 와.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진우 말만 하세요. 라이브 얘기하지 마. 주진우. 근데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라이브를 얘기하겠군요. 네, KBS 1라디오. 네, 주진우 라이브의 티키타카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5101님, 저 TV 봤습니다. 경제정책은 윤석열이 좀 좌파적이더라고요. 함부로 해고 반대하고 쯧쯧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다. 예, 굉장히 사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각종 공약들이 난무한데 현실의 바탕을 두고 하나 둘 차근차근 따져보는 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2014님 윤석열 후보는 느는 게 좀 안 보이는데요. 김병민 대변인 포잡 능력은 점점 막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붙어 다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바로 거기서 해명을 해줘야 돼. 한마디 하면 그 옆에 앉아 통역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0161님 진짜 통역이 필요합니까? 네. 윤 후보님 말씀하실 때 표정과 몸짓 상당히 위압적으로 보입니다. 검사라서 그런지 그분 앞에 서면 그냥 죄인이 되는 느낌인데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상당히 인간적인 면모를 다 알 수가 있을 텐데 말씀 주셨던 내용들 하나둘씩 새겨듣고 만약에 불편한 게 있으면 조금씩 조정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긴 시간이 남았으니까 국민께 다가서는 모습이 아마 잘 보입니다. 김병민 대변인도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누구요? 윤 후보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되게 편하고 격이 없이 얘기를 해요. 3432님 김병민 잘한다 이렇게 김병민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걱정인데요. 자, 어제 OBS 주관으로 열린 대선 민주당 경선 13번째 합동 토론회가 있습니다. 어제
대선 토론회는 특별히 최진봉 교수가 사회를 봐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사회 본 거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최진봉 교수가 사회를 봐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 잘 봤다는 사람들이 한 3명 들었습니다. 3명. 자, 잠깐 듣고 올까요?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자, 대장동을 두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설전 이어졌는데요. 자, 사회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 좋아요. 분위기가 쌓였어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대기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앉아 있고 시작 큐 들어가기 전에도 아싸늘해요. 분위기가. 그래요? 네. 그래서 자, 두 분이 사이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면 후보는 결정됩니다. 네, 후보 결정되죠. 후보는 결정되는데 민주당이 원팀을 만드는데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좀 우려되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어쨌든 두 분 다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목표는 같잖아요. 네. 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서운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정치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못 넘어간다면 정치인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후보가 일단 결정되고 나면 받아들이시고 아마 한 원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토론회 보지는 않으셔도 다 또 김병민은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안 듣고 있어. 아까 저한테 뭐라 하는지 제가 제일 먼저 지나가면서 최진봉 교수님 잠깐 봤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나오는 장면과 핵심적인 내용들을 들었는데 여기서 원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서른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논평까지 냈더라고요. 국민 절반이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생각하는 설문조사까지 인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대장동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과연 이낙연 후보가 같은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이 협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른 의원에 대해서는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게는 못 말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1551님께서 어제 사회에 안진걸 소장 목소리인 줄 알고 했는데 진짜 잘한다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훨씬 좋으신데요. 5290님 어젯밤 국힘당 토론 너무 재미있었어요. 전부 다 보고 잤어요. 얘기합니다. 민주당 토론의 댓글은 별로 안 나오고 확실히 화제는 윤석열 후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다른 얘기 아까 경제정책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학문침 딱 나오면 왕자 나오면 모든 관심이 예. 여자들 대한민국 여자들 전보로 다닌다 뭐 이런 거에 딱 꽂히는 거죠. 전보로 다니고 그러시진 않죠? 일단은 오늘이랑 내일이 저희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가 진행되는 날이거든요.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되고 나면 4명 후보 간에 더 치열한 토론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때는 지금 나왔던 이런 좀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들 다 쏙 빼고 정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권 교체인지가 이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그런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들을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8일 금요일이면 4명으로 압축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 나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공격의 횟수가 더 늘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 후보하고 엄청나게 이제 다 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이렇게 막 치열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국민의힘도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거의 지지율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네거티브도 하실 거고요. 제가 볼 때 또 공격도 심해질 거다. 그리고 지금은 숫자가 많아서 질문할 기회가 제한돼요. 4명이 되면 질문할 기회가 더 많아지잖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그래서 아마 더 이런 이제 실언이 나올 가능성도 많고 네거티브라는 요소가 많이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정권 재창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보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높습니다. 네. 높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에 대한 후보들을 보면서 우리 후보들이 정권 교체를 해줄까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권 교체의 기대와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좀 보도가 돼야 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정책, 기후 변화를 비롯한 많은 정책적 토론과 이런 아젠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조금은 가십성 성격이 짙은 내용들 중심으로 많이 보도가 되는 게 현재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아마 11월 달에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국민들께서 훨씬 더 바라는 많은 일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기간 동안 남은 토론에서도 부족하더라도 그런 점들을 더 강조하고 부각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른 이변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후보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 사진을 찢어버리면서 그렇습니다. 망치를 들고 나오고 0834님 안상수 토르망치 너무 웃겼어요. 그런데 안상수 후보 4위 가능합니까? 물어보네요. 글쎄요. 국민들께서 뽑아주시는 거니까. 네. 다만 안상수 후보가 했던 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좀 과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국민의힘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품격이 없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막 과격한 단어도 쓰고 어제 단어도 보면 정말 품격 없더라고요. 어제 제가 들으면 너무너무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상대당이지만 공격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게 공격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하고 아까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저는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로의 변화도 일부 국민들은 정권 교체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네. 그래서 민주당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화천대유의 정권 교체 아마 상식을 뛰어넘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수사 중이니까 거기 이재명 지사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4명으로 압축되고 민주당은 후보를 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이 상황이 되죠. 자, 최진봉, 김병민의 티키타카도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고인데스코리아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식이 막 떨어진다면서요? 코인 상황도 떨어진다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7월 달에 3천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이 오늘 6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2배나 올랐네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방금 보니까 6,150만 원 정도 되고요. 계속 올라가네요. 네, 이더리움은 410만 원은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의 금융당국이 중국과는 좀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처럼 가상자산을 금지할 계획은 없다. 지금 중국은 코인 관련 사업을 완전 다 불법 행위로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코인 가격이 오른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코인 관련 사업에 조금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US 뱅코프라는 그 은행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원래 은행은 이제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게 본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은행은 비트코인 같은 코인도 은행에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수탁해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투자사의 대표는 부자들의 바보들의 금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막 무너지지는 않는군요. 국정감사에서도 코인 얘기가 화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정무위랑 기재위 국감에서 코인이 나왔는데요. 이제 코인 투자자의 가장 큰 관심사안 중에 하나가 지금 내년에 시작하는 과세예요. 근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인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으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세 시점을 1년 미루자라는 국회의원들이 몇몇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가 오늘 이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과세 유예는 없다.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에도 과세를 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2년 전부터 과세 준비를 해서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코인을 이용한 환치기가 많아졌다고요. 이걸로 돈 세탁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인은 이제 국경 간 전송이 자유롭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쫓기도 쉽지 않고 사실상 개인 간 전송은 이제 당국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제 8개월 동안 그 코인을 활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이 8,100억 원 정도 돼요. 네. 이게 이제 작년 1년 동안은 한 204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한 40배 정도 커진 건데, 이게 원래 외환 거래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몰래 하는 거를 우리가 환치기라고 하는데, 코인을 통한 환치기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이게 좀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코인은 이제 국내 가격이랑 뭐 외국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예. 네네. 근데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코인 가격이 높으면 그거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외국에서 코인이 쌀 때 외국에서 산 다음에 그걸 한국으로 전송해서 한국이 비쌀 때 팔아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까? 네, 매우 많이 벌 수 있죠. 많이 벌어요? 이 차익 거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 최근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이제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가 관세청이 적발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 차이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별 세상이군요. 그런데 지금 젊은 신혼부부들 그리고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 중에 대출 받는 게 너무 어렵다면서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출 조이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출 받는 게 계속 어려워서 뭐 한 몇 달 전에도 은행 지점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계속 이제 전방위적으로 대출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세 자금도 대출 받기 어려워졌다면서요. 네. 전세값은 오르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여윳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 남는 돈으로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례가 꽤 많다라고 정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위해서는 대출을 해주는데 네네. 더 여윳돈은 안 주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 뭐 전세 보증금이 1억이 늘었다, 뭐 1,000만 원이 늘었다 하면 딱 1,000만 원까지만 대출을 더 해주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부분은 해주는 겁니까? 네. 아무튼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청년층에서 지금 비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걱정입니다. 네, 지금 증권사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걸 이제 신용거래융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규모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투인 거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올 상반기에 이 신용거래융자 금액이 186조 원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0대에서 30대까지 차지하는 비중은 38조 원이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이제 계계속 매년 늘고 있어요. 2017년에 23조 원, 그 다음에 30조 원, 그 다음에 32조 원, 올해 38조 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들 어떻게 돈은 빌렸는데 걱정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자꾸 조이면 또 다른 데로 갈지, 사채로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이 일본을 넘어섰다. 특별히 초봉은 훨씬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네, 최근에 이제 통계가 좀 나왔는데 네. 한국의 대기업 대기업 초봉이 네. 일본보다 좀 높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높아요, 일본보다? 네, 근데 이게 뭐 대기업만 높은 게 아니라 사실은 소기업도 높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이제 초봉이 일본보다 꽤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10인 이상 기업 초임이 3만 6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10인 이상 기업의 초임이 3만 6천 달러 그러면 거의 4천만 원 가까운 건가요? 네, 이게 근데 일본보다 한 27%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500인 이상의 사업체의 대졸 초임도 일본보다 한 60% 좀 가까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보다요? 네, 그래서 소기업도 대기업도 한국 초봉이 더 높았고 대기업에 갈수록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그 격차는 더 높아졌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 통계를 나는 별로 못 받는데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 정규직들 이렇게 초임들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이거는 대졸 정규직 평균 초임인데요. 네. 지난해 이제 2020년에 평균은 3,391만 원이었습니다. 3,391만 원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죠.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5,084만 원이었고요. 대졸자 초임이 5천만 원,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네, 네. 그리고 30인에서 299인 규모의 기업에서는 3,329만 원. 네. 그리고 이제 5명에서 29명의 기업에서는 2,868만 원이었습니다. 대기업하고 조금 소기업하고 차이가 조금 많군요. 네, 근데 뭐 특히나 이제 5인 미만의 소기업에서는 2,611만 원으로 나와가지고요. 네. 사실상 대기업 평균 초임의 거의 이제 한 반 정도 되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네. 일본보다도 높고 대기업 초봉이 이 정도 되는군요. 저는 좀 몰랐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높게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포항 나들목 부근에서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감속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곳곳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는 수안터널 부근에 사고가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사고를 처리 중이라 회인부터 8km 구간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요. 회인에서 보은 쪽으로 가실 분들은 국도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대천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경기권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비봉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에 이어져선 신정교에서 목동교 쪽으로 정체고요. 안양 쪽으로 가신다면 목동교 부근에서 막히다가 광명대교에서 금천교 쪽으로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야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의 원, 강기정의 기, 원기옥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귀에 착착 감기는 입담. 주진우 라이브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이죠.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건강 괜찮으시죠? 예, 백신 맞고 네. 잘 준비하고 왔습니다. 2차 잘 끝나셨고요. 네, 예. 요새 주말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말 저는 매주 무등산 정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무등산, 광주 무등산에? 예, 도시락 싸가지고. 네. 보리밥, 콩밥. 거기 가서 뭐 점 보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점하고는 인구망자하고는 멀고요. 네. 저는 아무튼 민심을 듣고 시대 정신이 어디로 가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투표 시작 이제 됐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면 모든 것이 1차적으로는 종료가 되고, 사실 호남 경선에서 판가름이 났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 이번에는 호남에서도 큰 이변이 없었고
충청도에 시작한 경선이 계속 과반을 약간 유지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1등으로 달려와서 네. 그 기조가 계속되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무리 없이 그냥 그렇게 이재명 후보로 가는 상황입니까? 현재까지 큰 흐름은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약간 넘는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마지막 수도권 그리고 3차 슈퍼위크 변수는요? 이 대장동 사건이 과연 이낙연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가 좀 불안하다라고 느껴서 이재명 후보를 안 찍게 되면 그건 변수가 되는 거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 민주당 경선에서 변수가 있습니까?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가 결부가 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뭐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형사처벌이요? 뭐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면 뭐 더 모든 것 다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아마 그냥 그 밀고 나가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이낙연 후보의 잘못이라고 봐요. 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 2위가 굉장히 좀 각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뭐 초장에는 조금 이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좀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사실 민주당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우리 민주당 당원이 70만 가깝고요. 권리당원이. 그리고 선거인단이 120만. 그래서 토탈에서 한 200만이 넘는 선거인단들인데 투표권자들인데 알고도 찍을 거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걸 알고도 아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 이 말이죠.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뭐 이겨내지 않을까, 우리가 차라리 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우리 선거인단과 당원들은 어디까지가 정치 공세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분별하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위장당원 발언이 좀 화제였는데요. 민주당 위장당원 김재원 어떻게 보십니까?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 네. 아니 그 내용으로 실제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또 가입하자고 한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아, 그래요? 예, 꽤 있습니까? 예,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특히 이제 좀 지금 친여 성향 사이트에 그런 동료 운동을 한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업계 대선배가 저잖아요. 네.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네, 위장당원 하면 김재원이죠. 저는 뭐 입당을 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은 선거인단을 모집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민주당 당원이 우리 당에도 가입을 하면 이거는 이제 정당법에 규정된 이중당적의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네. 그런데 저의 경우는 민주당 입당하라고 하면 절대 안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당비 1,000원 내라 해도 안 했죠, 물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당 특히 뭐 저와 관련된 분들이 꽤 많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해서 실제로 투표까지 하고 또 인증샷을 보내온 분들, 또는 뭐 제 페이스북에도 들어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또 투표했다고 보내온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로 누구를 찍었습니까? 뭐 제가 그냥 조금 운동을 해드렸으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별 영향이 없더라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은 더군다나 당비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입당 절차는 조금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제 선거인단 참여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많이 이것으로 1, 2위가 뒤집힌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 큰 변수까지는 저는 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농촌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벼가 있으면 벼가 자랄 때 피도 있고 막 이렇게 피도 섞여 있거든요. 그 피가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위장당원, 가짜당원일 수 있는데 그 피는 전체의 농사를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그거 제초 작업 안 하면요 벼가 다 말라 죽어요. 그거 잘 몰라서 그래. 저는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부실당원 같아요. 부적당원이라고도 하던데 당원을 믿지 못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26만 명인가 당원이라면서요. 당원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이제 최근에 몇 달 만에 입당한 당원이 27만 명인데 그중에 이런 친여 사이트에서 이런 대대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입당했다고 하면서 내가 평생에 국진당에 입당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또 답글 쓰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야말로 제가 볼 때는 당비 한 번도 내보지 않고 당이란 것이 어떤 건지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당이란 것은 피도 있고 겨도 있고 벼도 좋게 자라고 그런 거고 그런데 마치 본인이 그렇죠. 부적이나 믿는 부적당원 느낌이 정확히 든 거예요. 얘가. 민주당이나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틀립니까? 네, 그럼요. 3660님께서 언제는 인터넷 언론 못 믿겠다고 메이저급 언론 이야기하시던 윤석열 후보가 인터넷 갤러리 이야기로 위장당원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터넷 언론하고 인터넷 갤러리는 다르죠. 그렇습니까? 네, 다르죠. 당연히. 의미가 좀 있습니까? 네? 위장당원 얘기는? 아니 인터넷 갤러리라는 말이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 갤러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예. 그 토론방이나 거기에 주로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네. 그것을 보면 사실 대단한 것 같은데 저도 제주의 사람들 한 100여 명 막 가입하고 이러니까 정말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해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어제 여야 대선 토론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토론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의원님. 민주당 토론했나요? 민주당 토론했어요. 네, 저희 OBS인가요? 아무튼 네, OBS에서 했습니다. OBS는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 아니 저희들이 방송 3사 네. 준비하다가 그것은 잘 안 됐고요. 네. 어제 KBS에서 국민의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TV 토론이 이제 우리도 사실 가면 갈수록 불꽃 튀기는 그런 대결 구도가 되기는 한데 네. 또 이제 한두 번 하고 나니까 역시 관심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관심도가 들었어요. 떨어지는데 어제는 또 학문침 얘기 나와가지고 별로. 어제 TV 토론을 보면 미신 논란, 부정 논란, 그 학문침 이모 씨를 아냐 이래가지고 이제 주고받고 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장애 싸움의 기사가 됐더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끝나고 나서 유승민 후보를 툭 치면서 야, 왜 미신 이야기를 하냐. 자꾸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툭 손으로 가슴을 쳤다. 그거에 대해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겁박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기사를 들으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매우 어려워진 것 같아요. 미신 논란, 임금왕자 이후에 그런 상황이 국민들의 참 이거 미신 가지고 대선 후보 논쟁을 보다니 참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그것도 재밌습니까? 바지 벗기는 이야기보다는 좀 낫죠. 에이. 바지를 벗을까요? 해야 되는 그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김재현 최고위원님 여자들이 점보로 다닌다 이 얘기는 조금 선을 조금 넘. 설명하다가 해명하다가 또 다른 해명을 또 해야 되니 그 가족 중에 누가 보러 다니는 모양이냐. 근데 전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저도 사주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사주 보러 가자 해서 근데 다 남자들끼리 올려갔는데. 네. 근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나 아내나 김건희 씨나 또 부인이나 아내나 김건희는 다 똑같은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내 김건희 씨나 또 장모나 그쪽을 조금 많이
관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진실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진실도 모르면서 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실제로 점을 보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좀 있던데 확인은 안 되는데 아직. 확인도 안 되면서 뭐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건 확인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무속인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전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이야기. 그래요? 아니요.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다 뭐 저 가짜 뉴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엉터리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지. 아니 엉터리 얘기를 지금 유승민 후보가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아니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려다녀서. 자, 이성권님께서 윤 후보님 손바닥만 보고 있었는데 결국 왼 손바닥 안 보여주시고 너무 아쉬웠어요. 아니 근데 얘기하면. 저는 진짜 왕자를 유성펜 그러니까 기름펜으로 한번 써가지고 지웠더니 퐁퐁 이런 걸 하니까 그냥 지워지던데. 지워지겠지 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갈게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맹공격하고 있는데 용인시장이었던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3자 뇌물취득. 그리고 네. 정창민 의원은 취득한 게 없고 제3자가 취득하면 역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도 나는 1원도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아니 정찬민 의원 구속됐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말 이재명 후보도 나는 1원도 안 받아도 제3자가 받으면 역시 똑같이 뇌물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긴 한데 정찬민 의원 구속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저는 이제 제3자 뇌물수수 설명을 이렇게 한 거라고. 용인이라는 곳이 역대로 그 용인시장이 구속이 안 된 경우가 없다고 해요. 거기가 이제 땅투기. 그러면 지금 가 있는 김모 시장님은 민주당 시장님인데 그분도 곧 구속되겠네요. 백군기 용인시장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정찬민 백군기 시장님 전 시장도 끝내 이제 국회의원 대서까지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된 곳 보면 이 투기, 땅 투기 이거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투기와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단단히 아무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옛날에 국민의힘 전신 시장들 계속 구속되고 용인에서도 국민의힘 시장 많이 구속됐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전 시장님 현 후보님도 이제 곧 그러면 뭐 전례에 비춰서 가신다는 의미로 들려지네요. 그래요? 예, 쭉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번 사건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뭐 자기가 돈을 안 받았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는 내용이 단순해요. 정말 단순한 게 우선주를 소유한 성남시가 배당을 적게 받은 것 자체가 이거는 명백한 배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과정을 유동규 본부장이 당시 사장도 없던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혼자 결정했겠느냐. 틀림없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을 텐데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면 공범이고 더군다나 명령 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범은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전례에 따라 또 곧 가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현재까지는 되겠네요. 대장동 사건에 성남시가 배당을 적게 받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받고 추가로 갑자기 부동산 값이 올라서 그 돈을 많이 번 것에 추가로 회수했냐 안 했냐의 문제지. 돈을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돈을 적게 배당받고 많이 배당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배임죄는 그때 성립된 게 아니고 처음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역시 배임도 애초부터 설계할 때 초과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모두 다 주게 만드는 규정을 만드는 순간 배임죄가 성립된 거지 뭐 나중에 뭐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낮고 이것은 초과 이익에 대한 아무 의미가 캡을 없는 씌웠다 안 이야기고요. 씌웠다 부분도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된 게 뭐 없어요. 다 주고 다 나와 확인된 게 있는데. 없지요. 이제 설령 어디 가면 확인됐더라도 그것을 사전 또는 사후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의 시장이 승인을 했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는데 자꾸 초과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틀리죠. 이제 전직 정무수석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경찰 수사나 검찰에서 이런 걸 절대 발견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딴 건 몰라도 성남시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 문서를 찾아내고 관계 직원들 진술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것은요 너무나 명백해서 뭐 크게 논란 벌일 것도 없어요. 그 조항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지운 것은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위례 신도시에서도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 대장동 개발로 넘어오면서 거기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함께 참여했던 위례 신도시 개발에서 1차 한탕 해먹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두면 대장동 개발에서는 수익이 많이 날 텐데 돌아올 이권이 적다 해서 그것을 아마 없애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배임죄지 나중에 부동산 값이 오르고 이야기는 뭐냐면 잘 보면요. 부동산 가격조차도요. 강제 수용을 하면서 시가의 3분의 1로 막 매수를 하고 해서 사실 땅을 강제로 뺐다시피 했고 또 거기 말이에요. 분명히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하면서 당초 계약을 했다, 당초 고시를 했다, 그거조차 다 줄여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돌리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두 하천대 천화동인으로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배임이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뺐는지 애초에부터 그냥 그것도 수없이 지금 언론에 나오잖아요. 자꾸 그걸 초과이익 이거 직원들이 이미 그렇게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빼서 배임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킨 건 안 맞다는 거예요.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되면서 거기 범죄 사실로 정의돼 있는데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그걸 확정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는 김재현 최고위원님은 용인시장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재명 각오하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신공 같아요. 역시 최고세요.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예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과거의 전례를 따라서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하자면 6대 아까 성남시장 다 구속됐다면 용인시장 그런데 아직 구속 안 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니까 주로 투기 세력은 한나라당 국민의힘 이쪽이죠. 성남 이대엽 시장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권순일, 박영수, 김순환, 최재경, 곽상도 거기도 주로 국민의힘 관계자예요. 국민의힘 누가 있어요? 곽상도 탈당했잖아요. 아니 뭐가 그래요? 곽상도도 있고 탈당했네. 이야기하고 조금 미안하네. 네, 탈당했어. 국민의힘 사람 아니야. 전 국민의힘 사람. 네. 김순환 남욱 검찰총장도 다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때 검찰총장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고 정영학 남욱. 정영학 광주 대동고 선후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자꾸 그 엎어치기 하지 색깔치기 하지 말고요. 색깔이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 동문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 김재훈 의원하고 아주 친하다면서요. 김문수 검찰총장하고 동문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덮어치기 하지 마시라고. 다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가 국민의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정영학 남욱은 원래 그쪽 새누리 자꾸 그렇게 덮어씌우지 말고 다 아는 거지요, 그것은. 덮어씌우지 말고 남욱 변호사가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그것도 중앙당이 아니고 어디 청년 부위원장 했어요. 어디에 했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중앙당이고 어디에 나타난 적 나 20년 동안 당직 생활에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부정하고 국민의힘과 관련성을 부정하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대동고를 우리 동문이 맞는데 이 사람을 안 사람이 없어요. 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좀 말아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람은 덮어씌기라고. 뭘 덮어씌기? 명백히 당원과 관련된 사람은 모른다 나타나지 않는다. 정영학 회계사를 국민의힘이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죠. 국민의힘하고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 제가 2013년에 대장동을 취재했어요. 그래서 대장동 원래 땅 작업을 하던 땅 투기꾼을 도와준 게 바로 그때 다 처음에 남욱 정영학 이분들이 땅 투기꾼이잖아요. 남욱 정영학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끼어들어서 공공개발로 만들어서 결국은 민간업자 배를 불린 게 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투기꾼은 잘못이 없고요. 2009년 2010년도에 투기꾼을 왜 도와줍니까? 정영학 남욱이 와가지고 새누리당 그쪽 국토위원들 그쪽 잘한다고 하면서 이 회사에 환대했어요. 그때는 또 그래 했겠죠. 그때는 그렇게 했죠. 그때는 그랬지만 그 후에 여당이 바뀌었잖아요. 네. 자, 5247님 김재현 쪽으로 갔겠지. 김재현 최고위원님 5247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희망사항 얘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마구 이렇게. 자, 이재명에서 대장동이 있다면 자, 윤석열에게는 고발 사주 있습니다. 자, 공수처에서 그런데 대장동 조금만 이야기 더 해야 되는 게 하나만 더 하세요. 한마디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고발 사주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계잖아요. 네? 그리고 성남의 대장동 이 계획은 시장이 결재를 해야 그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그 이야기 하려고 하시죠. 손 검사가 지금 손 검사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가깝지 않느냐 이 얘기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똑같은 관계 아니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 고발사주 얘기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고발사주가 자꾸 뭐가 없다 그런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네. 손준성 검사 보냄 이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거는 첫째. 이미 조성은 씨가 확인됐고 확인했죠. 두 번째, 손준성 플러스 그 팀 검사가 이 고발장과 관련된 만들었다는 의혹이 분명히 보이니까 공수처로 이것을 검사가 관련된 범죄니까 공수처로 그 의혹이 넘긴 거. 보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적어도 검찰이 뭐라고 발표했는지 검찰에서 아세요? 공수처로 넘겼잖아요. 아니, 검찰이 발표한 게 뭔지 아세요? 검사 손준성을 비롯한 검사 관련된 사건이니까 공수처로 아니, 그러니까 넘긴 거잖아요. 검찰에서 들어보세요. 발표한 게 뭔지 아냐고요. 세 번째로 김웅 의원이 조성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고발장을 주기 전에는 남부지검에 접수해라. 그리고 고발장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주고 나서는 대검에 접수해라. 이것을 포렌식에서 전화를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되면요. 자, 지금 대장동도 현재까지 확인된 건 각상도가 50억 받는 거고 이 고발사주 문제도 손준성을 중심으로 해서 김웅이 고발장을 아무튼 날랐고 국민의힘은 좀 반성 좀 하고 사과 좀 하고 미안합니다. 저는 이준석 민주당에서는 위안부 내세워 가지고 한마디만 모금해서 사우나 가고 마사지하고 갈비 뜯은 의원도 사퇴하지도 않고 교도소 가가지고 지금 불사조라고 주장하면서 교도소 가서 직원들 임금도 다 떼먹고 교도소에 있는 분도 사퇴하지 않는데 곽상도 의원 지금 문제가 되자마자 의원직 사퇴한다고 하잖아요. 김재원 논리로는 전 민주당원이에요. 한마디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도보로 청와대까지 걷기를 통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요. 아까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겠는데 삼보일보 내고 사죄를 해야 돼요. 손준성 검사 이야기하는데 손준성 검사 밝혀진 거 검찰에서 조사하고는 결국 뭐가 나왔냐 하면 조성은 씨가 이야기한 거 외에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김웅원하고 조성은 씨하고 전화 걸었던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는 조성은이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수사를 아무리 해도 심지어는 판결문 조회한 직원도 여러 명 있었다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 판결문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이 한 달 동안 온천하 시끄럽게 해가지고 조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로 넘겼거든요. 공수처가 오늘 와서 정점식 의원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했는데 갖고 간 게 하나도 없어요. 먼지 하나도 못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고. 시끄럽게만 하고 공수처가 이 나라 수사기관이 알아내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럼 수사하지 말한 겁니까? 수사를 하세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사에서 나오는 것도 없는데 자꾸 수사한다고 이야기에 그럼 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준석 대표가 이쯤 되면 그리고 유동규가 이미 구속이 됐잖아요. 유동규 구속된 범죄 사실을 보면 이건 명백하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고 여기는 그렇게 대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수처까지 이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수사하고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입건된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평소답지 않게 오늘 김재원 의원님 진짜 대화 안 되네요. 한마디만 합시다. 저는 이쯤 되면 한마디만 진짜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쯤 되면 그만큼 이야기해놓고 이준석 대표가 이쯤 되면 청와대로 행할 게 아니라 저는 삼보일배 하면서 사과나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지사가 그래야 돼요. 빨리 사퇴하고 지금 삼보일배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8847님께서
엎어치기 하는 것은 유도입니다. 정치가 아니고요. 한데 여기서 계속 엎어치기를 하는데 아니, 특별히 뭐 말로 하니까 다행이죠. 말로 하니까 오늘은 대화 안 되네. 김재원 최고위원 요새 좀 힘드시죠? 아니 이렇게 강기정 수석처럼 억지를 부리는 분을 만나면 힘들죠. 어디 아니 다른 데 가서도 혼자서 얘기할 때도 이게 해명할 게 많아서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아. 근데 뭐 해명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번 주에 4명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4명으로 압축됩니다. 네. 4위를 누가 하느냐가 이렇게 관심사인데 조금 알려주세요. 제가 미안하지만 네. 황교안, 안상수 두 분은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강기정 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희룡 의원이 좀 들어가면 저쪽 그 4인 토론이 좀 생산적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다 너무 토론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어서 유승민 후보까지 포함하면 원희룡 후보랑 해서 합리적으로 토론이 좀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토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죠. 나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뭐 보니까 2차부터 왕자를 썼다 뭐 그래 나오던데 네. 하여튼 왕자를 쓰고 나서부터 토론이 좀 나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왕의 힘인가요? 네. 효염이 있어요? 네. 효염이 있어. 오늘 내가 왕을 안 써서 자꾸 이렇게 밀린다고 지금. 지금요? 그러면 저 윤석열 후보는 계속 왕을 쓰겠네요. 아니 그 못 쓰니까 조금 이제 이따가 썼겠는데 못 써가지고 아직 힘을 못 썼습니까? 몸 어디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얘기해야 돼요. 3234님 라디오 방송 듣는 아침에 참 힘드네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Lost to myself, but I'll just start again. I keep falling down. I keep on hitting the ground.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먹방 치맥 K 드라마 옥스퍼드 사전에 오른 한국 단어 26개 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대박 오빠 영어가 됐습니다.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랐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 다 이걸로 공부하신 분들 많을 텐데 요즘 한국 관련된 단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찬, 불고기, 갈비, 잡채, 김밥, 삼겹살, 치맥도 사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복, 한류, 한글도 이제 영어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먹방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시청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영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BBC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BTS 히트곡을 듣는 아무래도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 한국의 영향력이 옥스퍼드 사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BC에서는 오징어 게임, 기생충 그리고 BTS의 성공이 한국 대중문화에 관련된 단어들을 계속해서 국제적 영향력 있게 밀어올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디언이라고 큰 신문사에서는 애교, 스킨십이라는 한국적 단어가 새롭게 사전에 올라간 거 흥미롭다고 보도됐는데 BTS가 곡을 내면 가요 톱10도 아니고 빌보드에서 1위 납니다. 1위 아카데미에 막 가고요. 거기에서도 그 대상을 받습니다. 요즘은 뮤직뱅크인데요. 네, 아무튼 한국 문화의 힘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는 저는 몰래 카메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 한국 문화의 비상을 지켜보는 마음 내내 두근두근하고 너무 떨리고 너무 좋습니다. 달고나 7,000원, 키트 4만원 해도 너무해. 노컷 뉴스 기사인데요. 오징어 게임 인기죠. 그래서 달고나 그거 1-2,000원 몇백 원에 먹었는데 이렇게 또 폭리를 취한다고 합니다. 또 해외 시장에서 20에서 40달러 그러니까 5만원짜리 4만원짜리 달고나 만들기 키트 판매되고 있다는데 이 상술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문화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오늘 개막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영화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라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열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작년까지는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올해는 레드카펫 행사도 열리고요. 그리고 전체 좌석의 50%를 채워서 영화를 보고 관객과의 대화도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가지고 감독으로 갔었는데 아무도 못 만나가지고 관객들 조금만 만나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는 국제영화제에서도 국제영화계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고 유명한 영화제입니다. 개막작은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 폐막작은 홍콩 배우 매연방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매연방이 이렇게 상영된다고 합니다. 가을이고요. 영화 보기 좋은 때입니다. 영화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시는 것도 이 가을을 잘 보내는 한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페이스북. 네. 02로 전화가 오면요, 주진우 라이브 이렇게 대답하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은 피하고, 네, 우리 사회에도 보탬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